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나요? 오늘 제가 그리스 신화 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궁을 만든 전설적인 장인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크레타 섬에 갇히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 날개 두 쌍을 만들었어요. 밀랍은 초를 만드는 성분이랍니다. 그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왜냐하면 밀랍이 녹으면 날개가 부서지고 이카루스는 추락하기 때문이에요. 이카루스는 이 말을 들었지만 태양을 보자 태양 가까이 날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밀랍이 태양의 열에 녹으면서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카루스 신화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어리석음의 예로 자주 말해졌어요. 사실 이런 이카루스를 보면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데미안의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갔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 본인의 안락한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이카루스처럼 도전하다 바다에 추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과 고통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우리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쯤 해두죠. 하지만 이카루스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고요? 곧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나요? 잠깐 이 그림 보고 가실까요? 힐링하고 싶은 곳이죠. 정말 평온하고 쉬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그림만은 아니랍니다. 이곳에서 어느 누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리스 신화 기억하시나요? 태양 가까이에 날다가 밀랍이 녹아서 추락한 이카루스. 이 그림 안에 이카루스가 허우적대고 있답니다. 그래도 못 찾으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려야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반전의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온함 뒤에 잔인함이라고 할까? 이카루스는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본인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그림 속의 이카루스가 나인 것 같아서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을 때 등등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주변에서는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표현해주는 그림 같죠? 이 사회에서는 그것 3인칭만 존재하는 세계예요. 1인칭 나와 3인칭 그것. 이 세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절된 벽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잠깐 하죠. 어린 왕자가 여러 별에서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쓸쓸해해요. 사막에서 우연히 뱀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사막은 조금 외롭구나. 하지만 뱀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하고 말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이 없음이 아니라 사랑의 없음, 즉 관계의 없음이라고요.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가 5,000송이가 넘는 장미정원에 이르며 자신의 장미가 수많은 장미꽃 가운데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슬퍼져 울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인 나와 수천 송이가 넘는 장미 중 한 송이인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너 2인칭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만약 어린 왕자가 5,000송이의 꽃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꽃에 삐삐라는 이름을 붙여 매일 인사를 했다면 이것은 그것이라는 3인칭에서 그대라는 2인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내가 그것이라는 3인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그대라는 2인칭,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생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잠깐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SNS 발달로 관계를 맺기도 쉽고 끊기도 쉽고 SNS 친구는 많지만 실제로 마음을 터놓기 힘든 막상 만나지도 않는 피상적인 관계, 즉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 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아마도 이카루스처럼 물에 빠져 힘들게 허우적거리는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것의 관계가 아닌 너와 당신의 관계를 맺는 건 어떨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듯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막처럼 삭막하고 힘들지만 그 어디엔가 있을 오아시스는 마음, 즉 공감과 소통으로 찾을 수 있기에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공감과 소통 속에서 이카루스는 이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시예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소중한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선 온 우주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당신의 태어남에 감사하며